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서 지금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벌어진 중동에 미군이 직접 참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It's very simple. You don't have to go too deep into it. They just can't have a nuclear weapon. What specifically is better than a ceasefire? What are you looking for here? An end.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So something that would be permanent. Yeah. Or giving up entirely. 이현정 위원님, CNN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데 점점 긍정적이게 되고 있다. 외교적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 G7 회의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아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협상이 아니라 참전이었던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마 이제 협상을 위해서 갔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마크롱은 늘 틀리다 이렇게 또 디스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방침은 불개입주의입니다. 미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외국의 어떤 참전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주의였는데 이번에는 그걸 좀 지금 전향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내가 취임하자마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 종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스라엘 가자 관계도 해결하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외교적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뭔가 이제 좀 보여줘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지금 미사일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지금 가질 수 있는 직전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가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이란의 핵시설은 저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그걸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키는 데는 벙커버스터가 필요하고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B2나 이걸 이용을 해서 B2에 한 2대 정도의 지금 벙커버스터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용할지 말지를 지금 결정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의 참전이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아마 이란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란의 어떤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어떤 좀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라는 판단들을 점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벙커버스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뭔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들을 미국이 수행하는 뭐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성과가 지금 필요하고 그 성과를 이란과의 전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SNS에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쉬운 표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살려드리겠다. 무조건 항복해라. 다음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뭔가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하메네이라고 하는 이란 최고 지도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또 기내에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도 당신의 목적이 뭐냐라는 게 협상이 아니고 끝을 보는 것이다라고 아주 초강수를 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작전을 하고 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의 18%가 러시아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난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살 폭탄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중동에서의 말하자면 자하드 같은 것들이 그 활약했을 때 대처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이 최고고도의 어떤 수준으로 트럼프가 이란을 제압하겠다, 항복하라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테헤란 상공이 위협받는
그런 시간대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아마 이란이 백기 들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무기를 쓸 건가? 이현정 의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란의 지하 핵시설은 80m에서 100m, 지하 80m에서 100m에 있습니다. 이걸 사실상 유일하게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초대형 벙커버스터라는 무기입니다. 이 벙커버스터는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80m, 90m에 있는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한 발도 안 되고요. 한 두세 발 정도, 여러 발을 터뜨려야만 이란 핵시설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미군만 가능하답니다. 미군만 조종하고 미군만 투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겁니다. 벙커버스터 시뮬레이션인데 이렇게 수발을 한 번에 떨어뜨리면은 지하 80에서 90m에 있는 이란의 핵시설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지금 이 벙커버스터 거론됩니다. 자, 이종원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군이 정말 이 무기를 사용할 걸로 보십니까?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국내 상황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국에서 지금 뭐 반트럼프 시위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군까지 동원했는데도 이게 쉽게 지금 사그라들 조짐이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원칙적으로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보통 택하는 방식이 외부의 위기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조장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딱 좋은 소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주 뭐 지상군을 투입한다거나 그렇게 대규모로 군사전을 이제 펼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제한된 그 소수의 자산, 전략 자산을 활용해서 지금 B2 같은 거 대표적이죠. 해서 그냥 스마트 폭격을 하는 그 핵심 그 표적만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